아내가 내 아버지와 내 동생과 그 짓을 했다. 사람인가? 나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아내가 처음 외도를 저질렀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눈물을 믿었다.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 사이엔 17년의 세월이 있었다. 그 시간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신뢰엔 끝이 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출장 중이었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올라와 집에 잠깐 들렀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내와 내 막내 동생이 함께 그 짓을 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그날 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다. 빨리 정리해라! 단 한마디, 그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나가셨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도 죄가 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오래된 일이야. 내가 군에 있던 시절부터였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나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여인이었고 내 동생의 연인이기도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내 가족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폰, 외출하는 시간, 말투,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또다시 시동생과 단둘이 있는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의 그 말은 마치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에 잠들지 못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게 이렇게 낯설고 소름 끼치는 일일 줄은 몰랐다. 같은 이불을 덮고 누운 아내의 숨결에서 나는 이제 체온이 아니라 거짓말과 배신의 냄새만을 맡을 수 있었다. 부엌에서 웃으며 아침을 차리는 그녀를 보며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만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왜 요즘 말을 안 해?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다행이라는 듯 커피를 마셨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구나.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녀는 여전히 내 앞에서 거짓된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복수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아주 또렷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였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분노를 억눌렀다. 뜨겁게 터지면 안 됐다. 차갑게 오래 가야 했다. 그녀가 나를 속였던 만큼 나는 그녀를 천천히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와 대화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우리 사이 요즘 더 편해진 것 같지 않아?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동생의 출퇴근 시간, 아버지의 행동 패턴. 나는 아무도 모르게 모든 걸 기록했다. 카페에서, 마트 주차장에서, 집 베란다에서. 그녀가 2 남자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추적했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속이며 사랑을 속삭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번도 그렇게 깊게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은 적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다.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가 있는 날, 아버지, 어머니, 막내 동생, 그리고 나와 그녀까지 모두가 모인 식탁 위에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이거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이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웠다. 봉투 안에는 프린트된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와 내 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녀가 아버지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집 안에서 베란다 쪽으로 기울어진 그림자 하나. 모두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손에 든 사진을 보고 숨이 멎은 듯 멈췄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동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다. 마지막 장을 본 순간 그녀가 내게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낯설 만큼 조용한 그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건 어머니였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이걸 왜 지금 공개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질문 속엔 슬픔이, 실망이, 그리고 무너지는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입을 열었을 땐 마치 자신이 한 인간이 아니라 오래된 죄의 더미처럼 느껴졌다. 미안하다. 난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막내 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직 젊은 그 아이는 이 상황이 얼마나 더러우며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듯 보였다. 그리고 그녀, 아내였던 그녀는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엔 후회도 반성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들킨 것에 대한 당황과 두려움뿐이었다. 나는 떠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무너졌더라도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무너진다.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고 그 아이들의 세상엔 여전히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건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아이들까지 버리는 일이다. 아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말 한마디 없이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났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나는 아이들의 혼란과 슬픔을 감싸 안으며 가장으로서 더욱 단단해져야 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깊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나와 아이들의 사랑이었다. 나는 차가운 복수를 멈추고 가족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은 가족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직 어리지만 뭔가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나는 매일 밤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욱 강해졌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잃었던 희망을 조금씩 되찾았다. 시간이 흐르고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와 아이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지 혹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믿으며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 제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